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저희 DBMS부터 켜야겠죠? 어제 설치했던 XAMPP를 실행을 해줄게요. 자, XAMPP 컨트롤 패널 실행해 주시고, 패널 뜨면 요 MySQL 스타트 눌러주시면 되죠. 설정은 한 번만 해놓으면 계속 유지가 되니까 시작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SQL YOG 좀 더 DBMS를 편리하게 다룰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어제 했던 내용이 남아 있습니다. 지울게요. 자, 수업 페이지 보시면 프리를 제가 올려놨어요. 그래서 프리 참고를 해보시면 되겠고, 여기 두 개는 올라갔죠? 자, 그래서 어제 했던 거 간단하게 되짚어보고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프리로 체크를 좀 할게요. 이렇게 누르시면, 자, 이런 SQL 명령어를 통해서 우리가 DB와 테이블을 만들 수 있다고 했죠. DB는 폴더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테이블은 그 폴더 안에 있는 엑셀 파일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하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폴더를 어떻게 만드냐, 폴더에 뭐가 들어있냐, 폴더를 뭘 사용할 거냐, 뭐 이런 거였는데, 자, 이렇게 어떤 구조적인 것을 다루는 명령어를 정의어 이렇게 부른다고 했죠. 자, 그리고 테이블 하나 만들어서, 테이블은 엑셀 파일 같은 거라고 그랬어요. 파일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데이터를 차곡차곡 구조적으로 저장을 해놓는 거, 이걸 이제 테이블이라고 하는데, 그 테이블 안에 저장된 데이터를 내가 꺼내보기도 하고, 뭐 수정하기도 하고, 필요 없으면 삭제하기도 하고, 더 추가하기도 하고, 이렇게 데이터를 다룰 수 있게 해주는 명령어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이제 조작어라고 해서 유형을, 성격을 이렇게 분리를 해요. 그래서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은 정의어보다는 조작어를 압도적으로 많이 사용하니까 정의어를 조작어를 많이 알아두시면 되고요. 정의어는 그래서 우리가 그냥 툴의 도움을 받아서 툴에서 그냥 그래픽 인터페이스 UI를 이용해서 처리를 할 거고요. 대신 조작어는 우리가 정말 많이 쓸 거고, 자바로 DBMS를 다룰 때 반드시 필요한 거기 때문에 요거는 명령어로서 반드시 익혀두셔야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조작어는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죠. 추가, 조회, 수정, 삭제인데, 자, 추가는 insert 이고요. 요거는 문법을 좀 외워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조회는 select, 그리고 3번 자, 수정은 업데이트. 이게 처음에 좀 헷갈릴 수 있거든요. 이거 뭐 업데이트는 셋이고 뭐 셀렉트는 프롬이고 이런 거를 헷갈리실 수 있는데, 이렇게 많이 쳐보시면서 익히시면 돼요. 자, 그리고 삭제는 딜리트입니다. 좀 잘못 올라간 것 같은데요. 자, 삭제는 딜리트예요. 자, 그리고 삭제를 하거나 수정을 하거나 조회를 할 때 내가 원하는 행만 딱 선택을 해서 조회 및 삭제를 할 수 있는 거, 그때 필터링 거는 방법이 이제 외워져요. 자, 이렇게 해서 뭐 다양한 내가 원하는 행들만 선택을 하거나 삭제를 해서 조회를 해볼 수 있었어요. 자, 근데 4번에서 어떤 개념이 있었냐면, 똑같은 제목과 똑같은 내용, 그래서 구별이 안 되는 게시물이 2개 이상 생길 때 우리는 원하는 것을 하나만 딱 선택할 수가 없었죠. 뭐 없었다기보다는 할 수는 있는데 되게 복잡한 과정을 거쳤던 거 이제 기억나시죠? 그래서 그거를 할 수 있다 못한다 이거는 상관없어요. 하시면 좋고 못해도 상관없어요. 대신 뭐만
체크하시면 되냐면, 데이터 구별이 안 되면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선택할 때 굉장히 불편하구나 라는 것만 느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무조건 데이터를 구별할 수 있게 무조건 중복되지 않고 반드시 저장되어야 되는 데이터, 그런 성격의 데이터를 하나 만들자 라고 했죠. 그리고 그런 거를 DB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 PK, 프라이머리 키라고 불러요. 그런 데이터를 프라이머리 키라고 부르고요. 줄여서 PK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PK 그 역할을 하는 데이터를 반드시 하나 넣자.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 과정에서 뭐 리미트라는 것도 나왔었죠. 리미트는 내가 원하는 행만 제한적으로 선택을 해서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었고요. 자, 이 널 같은 경우는 좀 특수한 경우였죠. 데이터를 넣을 때 한 행이 이거 한번 넣어볼까요? insert into article set 타이틀은 대충 넣겠습니다. 컨텐츠는 자, 이렇게 두 개만 이렇게 넣을게요. 그리고 보시면 아이디가 이제 0으로 들어가는데 요건 제가 아이디를 PK로 했기 때문에 이 PK 같은 경우는 절대로 널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무조건 데이터가 필요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0이 들어가는 거고요. 제가 좀 다른 거 타이틀을 빼고 넣어볼게요. 자, 아이디가 이미 하나 있으니까 아이디를 1로 해서 넣겠습니다. 자, 그럼 아이디가 1이고 내용은 BBB인데 제목은 없죠. 제목에 널이 들어가죠. 자, 이렇게 널이 들어간 경우 이 널은 데이터로 잡히지 않기 때문에 얘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방식과는 다른 방식으로 사용된다고 했죠. 그래서 where에서 타이틀이 널인 거 이렇게 찾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널 비교는 이런 식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널 같은 경우는 이퀄 대신 is null 또는 is not null을 이용하죠. 자, 이렇게 해서 null인 거 잡히죠. 이꼴로 하면 안 잡힙니다. 자, 그럼 제목이 null인 것만 나오고요. is not null로 해주시면 null이 아닌 것만 나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널 값을 체크할 때는 요 is null과 is not null을 사용하면 된다라는 걸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 이런 건 아니에요. 나중에 기억 안 나면 찾아보시면 되니까. 근데 이런 게 있었다라는 것만 이제 또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여러분들은 지금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은 인서트나 셀렉트 이런 기본 문법을 익히시는 거지 뭐 is null이니 is not null이니 이런 거는 나중에 천천히 익히셔도 되는 부분입니다. 자, 어쨌든 그런 내용이었어요. 자, 그래서 PK 데이터 식별 역할을 하는 식별 데이터 PK 컬럼을 id라고 해서 줬죠. 그럼 이제 PK가 동일한 값으로 인서트 되려고 하면 DBMS 차원에서 거부한다, 막아준다 그랬죠. id가 0이잖아요. 그래서 insert into id가 0 컨텐트가 여기 이렇게 해서 넣으려고 하면 오류 코드 그래서 duplicate 0이 중복된다, 프라이머리 키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오죠. 그래서 안 된다라는 거고요. 반드시 피해서 넣어주셔야 됩니다. 여기도 있네요. 1번도 2번.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데이터를 넣을 때 또는 데이터를 다룰 때 뭔가 우리가 좀 디테일하게 신경 쓰지 않으면 되게 불편한 사항들 있잖아요. 자, 그런 것들을 미연에 좀 방지해 줄 수 있는 특별한 옵션들이 있다고 그랬죠. 그런 거를 이제 제약이라고 해요. 제약사항. 그래서 제약사항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처음으로 살펴본 제약은 중복 불가. PK가 첫 번째 제약이었고요. 자, 두 번째 제약은 PK랑 연관이 있어요. 자, 이제 데이터가 많아진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가 중복이 안 되니까 중복을 피해서 막 입력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자, 0, 1, 2 이것만 피하면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가 엄청 많다고 생각해보세요. 또 데이터가. 그래서 대충 7이라고 잡고 넣으려고 하는데 7이 이미 있대요. 그럼 8 있나? 그래서 딱 넣어보려고 하니까 또 8이 있대요. 이럴 수 있죠. 그죠? 자, 0이 있는지 제가 모르는 상태에서 0을 입력하려고 하면 이렇게 에러 나잖아요. 그럼 안 들어간 거죠. 그러면 넣어야 되니까, 저장해야 되니까 1로 바꿔볼까? 또 있대요. 그죠? 2로 바꿔볼까? 또 있대요. 그죠? 없는 거 계속 찾아야겠죠. 자, 그래서 이 PK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막아놓은 거는 첫 번째 안전장치예요. 동일한 값으로 들어가면 아예 골치 아파지니까 일단 막은 건데 그 막았다고 해결되는 건 아니죠. 저장을 해야 되는데 계속 튕겨내잖아요. 이거. 그럼 여전히 우리는 이 id 값을 인서트 할 때 있는지 없는지를 찾아봐야 되는 일을 한 번 더 해야 된다는 거죠. 됐죠? 자,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자, 이 PK 값을 숫자로 했잖아요. 숫자로 한 이유가 있습니다. 절대 중복되지 않게끔 숫자를 관리할 수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동으로 숫자가 증가하게 하면 되죠. 여러분 이거 아이디를 여러분이 직접 넣지 마시고요. 그냥 DBMS한테 맡기세요. DBMS가 들어갈 때마다 숫자를 1씩 증가시켜주면서 아이디 부여를 해줍니다. 그럼 우리가 PK를 관리할 필요가 없어지죠. 자, 이거를 자동 증가 제약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오토 인크리먼트예요. 이 제약을 이 ID 컬럼에 걸어주시면 얘는 우리가 이제 신경 쓰지 않아도 알아서 만들어져서 들어가요. 자, 해볼게요. 자, 그러려면 일단 요거 아티클 얘를 한번 싹 비워줘야 됩니다. 지금 이 세 개가 들어가 있어서 요거 이제 숫자 산정하기에 조금 불편한 상황이라서 요걸 한번 싹 지워줄게요. 이렇게 지워주면 되죠. 요 별 삭제해 주시고 이렇게 붙여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 지워졌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약은 칼럼에다가 거는 거기 때문에 이건 구조적인 변경이거든요. 그렇죠? 데이터를 바꾸는 게 아니라 이 구조 이 내용을 바꾸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의어로 들어가고요. 우리가 정의어는 직접 명령으로 하지 않고 이걸로 하기로 했으니까 자, 한번 따라해 보실게요.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게 B1이라는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저는 데이터베이스 펼치시고요. 테이블 어차피 다른 건 존재하지도 않아요. 만들지 않아서 우리가 만든 건 테이블이니까 테이블 펼쳐주시고요. 아티클 테이블 하나 있었죠. 얘를 우클릭해서 테이블 변경
그럼 여기 체크박스들 있죠? 이게 다 제약이라고 했죠? 자,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자동 증가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돼요. id는 pk이고요. pk를 선택하면 당연히 널이 아니게 되고요. 자동 증가까지 체크를 해서 저장을 해주세요. 자, 이렇게 이제 반영을 했으면 다시 돌아와서요. 자, 이제 인서트 할 때 요거를 좀 빼볼게요. 아이디. 자, 아이디 없이 들어갔죠? 셀렉트를 해보면 아이디가 1 들어갔어요. 1. 제가 넣지 않았는데 이제 1로 들어간 겁니다. 자, 정확히 똑같은 것도 등록을 해볼게요. 이걸로. 이거 한번 실행하면 똑같은 거 또 들어가겠죠? 실행. 자, 들어가는데 이제 자동으로 2로 들어가요. 한 번 더 3으로 들어가고 실행할 때마다 자동으로 증가돼서 들어갑니다. 제목과 내용이 다 똑같아도 이게 다르니까 우리는 이제 행을 구분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효율적으로 여러분들이 데이터베이스 안에 데이터들을 관리하고 다루시려면 이게 거의 필수겠죠? PK가. 제가 그래서 이제 11번째 게시물 하나 잡아가지고 제목과 내용을 수정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셀렉트 할 수 있으면 되죠. from article. 근데 여기서 이제 필터링. 왜요? 11번째면은 아이디가 11인 거겠죠. 아이디가 11인 거. 정확히 선택이 가능하고요. 자, 그럼 이 필터링 조건을 업데이트 문에 그대로 쓰면 된다 그랬죠? article 타이틀을 제목 1 콘텐츠를 내용 1 이렇게 바꿀게요. 그리고 요 웨어 조건을 바로 여기 붙이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죠? 이제 전체 조회 한번 해보면 딱 얘만 바꿀 수가 있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제약 조건까지 알아봤습니다. 이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간단하게나마 데이터를 저장하고 꺼내올 수가 있게 됐어요. 됐죠? 자, 그러면 하나만 더 할게요. 하나만 더.
조회를 할 때 있어서 또 중요한 게 하나 있거든요. 자, 2일차에 이제 연습 문제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데이터베이스 조회하고 만드는 거 요거는 좀 제외하겠습니다. 자, 이 정의어에 해당하는 거는 이제 제외를 할게요. 자, 그럼 요것만 복사를 하신 다음에 추가를 해줄게요. 됐죠? 자, 이제 이렇게 해서 테스트를 할 거기 때문에 일단 기존에 있는 것 또 한번 지울게요. delete from article 전부 싹 지워주고요. 다시 조회하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삭제가 되더라도 이게 아까 ID 값 있잖아요. 추가할 때 ID 값 마지막에 저장했던 거를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지우고 나서 다시 추가한다고 해서 1부터 저장되는 게 아니라 아까 15까지 만들었잖아요. 다음에 추가할 때 또 16부터 만들어집니다. 자, 그거 염두에 두시고, 자, 데이터 3개 추가해 볼게요. insert into article set title 제목이. 자, 바디라고 되어 있는 거는 컨텐트로 바꿀게요. 제가 바디라고 쓰기도 하고 컨텐트로 쓰기도 하고 그래서 자, 이렇게 한 상태에서 다시 진행하겠습니다. 컨텐트는 내용입니다. 순서대로 제목 3, 제목 1. 이 숫자 순서대로 넣어주셔야 돼요. (2, 3, 1) 순서대로 등록을 하겠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순서대로 추가를 해주신 다음에 모든 데이터 조회. 자, 보시면 이제 들어간 순서대로 보여요. 처음엔 그죠? 2, 3, 1 저장된 순서대로 나오는 거고요. 자, 근데 우리가 이 데이터를 볼 때, 데이터를 탐색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정렬이거든요. 원하는 데이터를 빠르게 찾거나 보고 싶을 때는 정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정렬하는 방법을 같이 한번 볼게요. 지금은 제목이 뒤죽박죽이죠. 뒤죽박죽이죠. 근데 이거 정렬을 하면 오름차순으로 정렬하면 낮은 것부터 큰 거로 가는 거죠. 내림차순을 반대로 큰 거부터 낮은 걸로 가는 거. 그래서 타이틀을 오름차순으로 정렬하면 어떻게 나온다? 제목 1, 2, 3 순으로 나오겠죠. 그렇게 보려면 가져오는 거니까 셀렉트 from article 여기까지 똑같습니다. 2, 3, 1. 근데 여기서 정렬을 할 거면 order by라는 것을 추가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딴 거는 모르겠고 이 제목으로 정렬을 하고 싶은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러면 제목으로 정렬하라 라는 의미로 order by title 띄고 오름차순이죠.
ASC입니다. 어센딩이라는 앞자예요. 자, 그래서 해석을 하자면 이거죠. 자, 모든 것을 가져와라. 어디로부터? 아티클로부터. 근데 타이틀로 오름차순 정렬해서 가져와라.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실행하면 제목이 정렬돼서 나오죠. 자, 내림차순도 할 수 있어요. 자, 똑같이 가져와라. 아티클에서 제목으로 정렬해서 가져와라. 근데 어떻게 정렬해라? ASC는 오름차순이고요. DESC가 내림차순이에요. 디센딩. 자, 그러면 정렬은 어차피 오름차순, 내림차순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두 개만 아시면 되는 거죠. ASC, DESC. 자, 그리고 이제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자, 두 개 더 데이터를 추가하라고 되어 있네요. 두 개 추가해 볼게요. 여러분들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이렇게 복사해가지고 이렇게 넣지 마시고 직접 타이핑해서 손에 익혀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요거랑 내용 1 넣어달라는 대로 그대로 넣어주세요. 자, 그리고 순서대로 또 역시 위에서부터 추가하겠습니다. 요거 먼저 추가하시고 그 다음에 요거 자, 됐죠? 자, 그 다음에 다시 셀렉트 가져오는데 오더바이 해야죠. 타이틀 순으로 오름차순 영역 타이틀로 오름차순 영역. 자, 됐죠? 1, 2, 2, 2, 3 오름차순으로 잘 정렬이 됐죠? 낮은 것부터 높은 순으로. 자, 근데 이제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자, 제목이 같은 경우에는, 그죠? 같은 거는 정렬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같은 경우에는 정렬을 하라고 해도 그냥 삽입된 순서대로 나오거든요. 이렇게 내용 2, 내용 2, 내용 1. 그죠? 근데 내가 제목이 같은 것 중에서는 대상을 바꿔서 정렬 대상을 바꿔서 같은 것 중에서는 컨텐트로 또 정렬을 하고 싶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목으로 정렬을 하는데 제목으로 정렬이 안 되는 것들 있잖아요. 이렇게 같아서. 자, 그런 거에 한해서는 내용으로 정렬하겠다 이거예요. 자, 근데 지금 이제 이것도 오름차순으로 해야 되는데 잘못 적었네요. 이렇게 오름차순 정렬 좀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오름차순이 안 돼 있잖아요. 내용 1부터 나와야 되는데 내용 2가 먼저 나왔죠. 자, 그러면 이제 정렬을 두 개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렬 우선순위를 정해서 셀렉트 별 프롬 아티클 해주시고 오더바이까지 똑같아요. 정렬해라. 자, 근데 우선순위를 정하세요. 제일 앞에 나오는 게 제일 우선순위가 높습니다. 그래서 타이틀로 먼저 오름차순 정렬해라. 근데 만약에 제목이 똑같아서 정렬이 안 되는 것들이 있다면 두 번째 우선순위로 컴마 치고 컨텐트를 또 오름차순으로 정렬해라.
그러면은 내용이 오름차순 돼서 나오죠. 이런 식으로 앞에서부터 우선순위를 잡아가지고 정렬을 어떻게 해라 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번엔 타이틀을 내림차순으로 바꿔볼게요. 자, 제목 2 여기에서 얘네들은 제목으로 정렬이 안 되죠. 똑같은 거니까. 그래서 내용이 2가 먼저 나오네요. 근데 1이 먼저 나오게 하고 싶다. 이 제목으로 내림차순 정렬되어 있는 상태에서 내용은 오름차순으로 정렬하고 싶다. 그럼 컴마 치시고 컨텐츠는 ASC 오름차순으로 정렬해라. 그럼 제목으로 내림차순 하다가 같은 거에 한해서는 내용으로 오름차순 정렬하죠. 이거는 여러 개 다 가능합니다. 이 내용이 또 똑같은 경우 있잖아요. 이건 또 정렬이 안 되죠. 그럴 때 또 아이디를 가지고 내림차순 정렬하면 이것도 두 개가 바뀌겠죠. 해볼게요. id dsc 해주면 19가 먼저 나오죠. 같은 것 중에서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타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자, 요거 역시 한번 연습을 그대로 밑에다가 해서 한 번 더 연습을 해주세요.